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네.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요즘 단타 매매를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몸도 많이 피곤하고, 네. 유튜브 영상을 올릴 좀 틈이 없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아시는 분과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아무래도 주식을 한 기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주식을 성공하시는 분들,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어떤 패턴?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부분은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뭐 고수, 어쨌든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들의 어떤 심리와 패턴, 왜 계속 시장에서 지는지, 잘하는 사람들은 왜 시장에서 이기는지, 그들이 개인과 다른 점은 뭔가.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정보가 많거나 뭐 자꾸 뭔가 그들에게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건 있죠. 특별한 건 있는데 뭐 정보가 많다거나 그래서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식 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익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요. 손실은 굉장히 짧게 가져갑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요. 되게 쉽게 들리죠. 쉽게 보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상태. 근데 이제 일반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익을 뭐 모르겠어요. 버티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실현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업이 됩니다. 내가 수익을 실현했어. 10%든 20%든 수익 실현했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실현 안 해도 플러스 계좌, 빨간색 계좌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길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지 못하죠. 길게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거의 그냥 정답입니다. 수익은 짧게, 손실은 존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그냥 영상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레카가 느껴지실 거예요. 유레카? 아, 맞아. 이거 하나만 본인이 복귀하셔서 고쳐도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게 왜냐면,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사서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갈 거라고 분석을 했어요. 뭐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10,000원에서 시나리오를 10,000원에서 15,000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이제 내가 뭐 만약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조금 조정받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안에서, 내 시나리오 안에서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이 올라가는 동안 계속 분석을 계속 합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나 기업의 가이던스와 바뀌는 게 없나.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이게 만약에 뭐 반도체였다. 그럼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나? 이런 어떤 악재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이 상승을 계속 누려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상승을 하면서 계속 차익 실현을 해요. 조금씩 팔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냅다 여기서 뭐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오를 때마다 내가 한 30% 정도 어,
수익을 이상을 넘어갔을 때부터는 10% 팔고 10% 팔고 또 10% 팔고 또 10% 팔고 10% 팔고 계속 차익이 실현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걸 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어느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 뭐 17,000원까지 갔다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만약에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거나 그래서 뭐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느 일정 수준 구간에서 계속 분할 실현을 하다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떨어질 때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 이걸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익 구간에서 계속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 네, 아까처럼 이제 10,000원에 사서 내가 15,000원에 K가 1000단위라고 보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샀을 때보다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면 여기서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왜 빠지는 건지. 일반적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을 가야 되는데 밑으로 만약에 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8,000원에서 15,000원 올라가려면 주가가 2배가량 올라야 되잖아요. 처음에 10,000원일 때는 50%만 오르면 됐어요. 근데 8,000원으로 빠질 때는 2배가량이 2배의 상승에 가까운 힘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일부를 샀는데 8,000원까지 떨어지면 15,000원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뭐 추세가 꺾였거나 아니면 악재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섹터 내가 어떤 뭐 자동차 섹터든 조선 섹터든 뭐 반도체 섹터든 관련 섹터에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팔기로 했는데 뭐 흐름이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죠. 한 30%에서 50% 정도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중을 줄여서 어떻게 하느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잘하는 사람은 한 바구니에 담아도 수익을 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종목을 한 3개를 사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뭐 3개에서 4개. 돈이 너무 적으면은 이제 뭐 많이 사긴 그렇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개 정도 사는 거를 추천합니다. 3개 정도를 사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거를 고수들은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목은 내가 샀는데 생각처럼 쭉 잘 가요. 그럼 이제 고수들은 그 종목으로 수익은 길게 누리는 게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 3개를 샀어요. 근데 하나는 잘 가고 하나는 천천히 가요. 근데 하나는 떨어져. 내가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3개 종목이 한꺼번에 잘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목은 잘 가요. 이 종목은 천천히 가. 이 종목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종목 선정이 잘 됐어요. 종목 선정이 잘 돼도 여기서는 빨리 팔아요. 여기서 빨리 팔아버려요. 뭐 한 20% 수익이 나도 20%면 땡큐다 팔아버려요. 천천히 가는 놈은 당연히 수익이 안 났으니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놈을 물타기해요. 떨어지는 놈을 계속 물타기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케이스예요. 이 떨어지는 놈은 왜 떨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놈에 계속 비중을 실어주면 이 종목은 비중이 높은데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손실이 커져요. 이게 마우스를 쓰니까 이제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는 심리적인 패턴이고요.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 종목을 샀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어떤 종목은 잘 가고 어떤 종목은 잘 안 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오르는 종목을 일정 수준 수익권까지는 잘 팔지 않습니다.
본인이 분석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을 해요. 이 A, B, C라는 종목이 있으면 C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힘이 약하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다시 분석을 했는데 예상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돈을 뺍니다. C에서 돈을 빼요. 뭐 다 팔진 않더라도 자기가 기업 가치는 좋은데 뭐 섹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좀 약해. 그래서 조정은 받지만 결국엔 갈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다 팔지 않더라도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비중을 줄여요. 여기서 이 아직 가지 않은 B의 종목으로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A라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 A라는 종목이 눌릴 때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합니다. 불타기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럼 불타기를 하면 평단가가 이 정도 나오겠죠? 근데 흐름이 좋으니까 조정받아서 여기서 다시 갈 거란 말이야. 좀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과 주식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이에요, 대응. 둘 다 똑같이 대응을 하는데 주식을 못하시는 분들, 못한다기보다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식을 경험치가 짧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손절을 하거나 손실을 본 종목의 비중 조절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가 손실을 확정짓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대부분 개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심리예요, 이게.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걸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주식을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패배하거나 내가 손실을 보는 패턴을 공부를 했더니 패턴이 이거예요. 내가 왜 손실을 보나 계속 내가 복귀를 하고 돌아봤더니 떨어지는 놈 계속 들고 있거나 떨어지는 놈 계속 물타게 해가지고 계속 내가 거기서 손실을 보더라.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고쳐요. 힘들지만 고쳐서 이 패턴을 자기가 이 심리적으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본능을 이겨냅니다. 이거를 점점점 지워나가요. 다 한꺼번에 지우지 못하는데 이 패턴을 점점 지워나가요. 주식 잘하는 분들 제 주변에 같이 공부했다 먼저 성공했던 동생들이나 또 그런 친구들 또 선배들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해서 처음엔 주식을 당연히 못하죠. 처음부터 주식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고쳐내서 이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 좀 빠르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네, 요거를 조금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식 고수들의 특징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건데요. 유연하게 계좌를 관리합니다. 유연해요. 올라가는 종목은 불타게 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비중을 줄여요. 유연해요. 정말 유연하게 갑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 얘기죠. 좋아 보이는 놈은 비중을 늘리고 안 좋아 보이는 놈은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인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이제 지식이 있겠죠.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능력, 지금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 뭐 반도체에 쏠리고 있냐, 2차 전지주는 지금 뭐 시장에 소외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조선주가 치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제 올라오고 있느냐,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일정 보유 종목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그 종목에만 시선이 꽂혀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객관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내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기업의 PER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기술적 분석하면 독이 되지만 장기 이평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지 어,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 15분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를 놓고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개인이 따라붙는 심리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때 많이 샀습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차트도 좋았고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심리가 어디서 작용되면 오를 때는 또 무서워서 못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사요. 조금 빠진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손실을 보다가 지쳐서 팔면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개인의 심리고요. 자,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 상승 추세가 안에서 매매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요. 아니면 여기서 샀다가 상승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여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서 여기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제가 유튜브에 전에 올렸어요. 한 2구간인가 삼성전자 좋은 타점이다. 좋은 사기 좋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시크리컬 산업이에요. 반도체 D램에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 되게 간단한 게 떨어지고 있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나눠서 사면 다시 삼성전자는 올라요. 지금까지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또 많이 빠졌을 때 사서 한 번도 손실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물리죠? 비싸게 사서 고점에 사면은 물리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사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왜? 삼성전자니까. 네.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을 한번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밀리면서 떨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수요도 점차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3도 SK 하이닉스보단 느리지만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요.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가격대가 좋아도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9만 원에서 10만 원은 갈 수 있는 밸류라고 판단을 합니다. 밸류가 좋아도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엔비디아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매도를 치겠죠. 근데 매도를 쳐도 이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내가 나눠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갈 때 따라 사고 팔 때 손실 보고 팔고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계속 손실 보고 팔고 이게 개인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거를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분석할 수 없으면 전 어떤 종목도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분석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금 밑으로 121선이 있고 241선이 있죠.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겠지만 또 뭐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21선과 241선이 무너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기업의 가치 대비 싼 가격으로 내려올 거고 결국에는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어가거나 도달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을 분석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 안에서 움직일지는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뭐 벌써 한 20분 가까이 되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어쨌든 네,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PER이라던가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나 늘 항상 공부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내가 진입을 해서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식한 지 17년 됐거든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그거는 이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투자했을 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운이 좋아서 당연히 뭐
내가 뭐 홀짝이면 홀이 나오거나 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적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운이죠. 근데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진짜 본인의 실력에 따라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은 본인이 주식 매매를 반복할수록 결과적으로 계속 반토막과 깡통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말 어려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요.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